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오다 최근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버린 30대 평범한 회사원인 여자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마음에 평소 자주 듣던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부모님은 저를 어린 시절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빌딩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하도 오래 하셔서 베테랑이시죠. 지금은 연차가 오래되어서 하루에 한 곳 청소하던 걸 두세 군데 하시니 수입도 예전에 비하면 꽤 되네요. 어머니는 항상 강단 있고 없이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분이셨고, 아버지는 다리가 편찮으셔서 평생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타일 시공이나 전기 하는 곳에 보조로 가서 일당을 받아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인자하고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집이 넉넉지 못해도 저는 다른 누구의 부모님과 비교한 적도 없었고 늘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배가 항상 불렀거든요.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배부르게 드시지 않아도, 또 좋은 옷 입지 않으셔도 저는 늘 배불리 먹이시고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옷 입혀서 학교를 보내곤 하셨죠. 그 덕에 어디 가서 구박받고 조롱받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평범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컸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제 인생의 영순이었죠. 보답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고 100점 시험지를 보여드리고 부모님의 미소를 보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언제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스카이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을 통보받은 날 부모님은 저를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던 부모님인 걸 알았기에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했고 알바와 과외를 틈틈이 하며 생활비를 벌어 썼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서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들을 갚아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때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한 번 안 하고 빨리 자리 잡아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간 직장은 제가 대학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었고 운 좋게 저는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게 끝없이 구애를 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지요. 이게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처음에는 지금의 남편, 그때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대출금 갚으며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빠듯해서 연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지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충분히 알아먹게끔 이야기를 해도 남자친구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분수와 상황에 맞게 만나면 되지 않냐며, 아끼고 허투루 돈 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며, 떡볶이와 오뎅 하나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인류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게 사랑이라며 적극적으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허세 없는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에 저는 천천히 마음이 열렸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사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였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제가 걱정이 기우이기라도 한 듯 남자친구는 소소한 행복을 같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라 점점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 그때마다 항상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남자친구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했지요. 나무랄 게 없는 커플이었습니다. 겨울에 함께 퇴근하는 길에 제가 손을 시려워하면 달려가 붕어빵 한 봉지를 사와서 이거 먹으면 손도 따뜻하고 배까지 부르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이곤 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랑 남자친구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슬슬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준비가 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미뤄지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남자친구가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기는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말고 본인이 모아둔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고 대출 받아서 우리가 가진 상황에 맞게 신혼집 얻어서 예쁘게 살아보자며 프로포즈를 했고 그 말에 용기가 생긴 저는 그의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연애가 순조로웠던 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거죠. 남자친구와 저는 이미 미래를 약속하고 계획까지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걸림돌은 바로 저희의 집이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었죠. 오빠, 인사 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우리 집 누추해. 어머니는 건물 청소하시고 아버지는 노가다 일당 받으시며 보조로 일하셔.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평생 잡일만 하시며 사셨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했던 거고. 그래도 나 부끄럽지 않아. 단지 오빠가 너무 놀라는 모습 보이면 부모님이 난처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너 사는 모습 보고 내가 다른 생각할까봐 그래?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네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집에 갔어도 나 하나도 놀라거나 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조금 힘들면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니 듣는 것만으로 뿌듯하다야.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역시 내 남자친구야 하며 손을 잡고 집 배를 눌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달려나와 저희를 반겨주셨고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성격 좋고 예의 바른 남자친구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고 대화가 잘 통한다며 보기 드물게 싹싹한 청년이라며 입이 귀에 걸리셨고요.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빠질 수 없는 질문인 수정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를 물었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제일 신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잘 가던 길에 누워서 고집을 부린 이야기. 앞도 안 보고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이며 얼굴이며 전부 다친 이야기부터 어려서부터 효심이 있던 아이라 부모님께 보답한다며 공부 열심히 했고 지 엄마 닮아서 성격이 당당하고 당돌하다며 저희 옛 이야기들을 해주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무르익고 있었죠. 그때 부모님께 제 옛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고마워서였죠. 그날 거창한 저녁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준비하신 어머니께 감사했고 맛있게 먹던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했어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인사를 드리던 그때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우리 수정이랑 예쁘게 만나줘서 둘이서 꼭 행복했으면 좋겠네. 말씀을 하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언가 벅차오르는 표정이었고요. 남자친구는 씩씩하게 걱정 마시라며 감사하다는 대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빨리 자기 부모님 뵙고 허락받아 상견례 잡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했으니 빠르게 진행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해 보였습니다. 2주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 앞에서 저는 제 키보다 2배는 높은 대문을 보며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간에 제가 보아온 검소하고 생활력 강한 남자친구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무지막지한 고급 주택이었기 때문이죠. 평소 당당하던 성격이었던 저조차도 약간은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서 들어가자. 부모님이 기다리셔. 남자친구 손을 잡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집이 이렇게 넓을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던 그런 저택과 비슷했어요.
드라마랑 영화에서만 보던 집이었죠. 들어가다가 저는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그러며 물었죠. 오빠,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잖아. 남자친구는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중요한 일도 아니야. 부모님이 부자인 거지 내가 부자인 거 아니잖아. 나 너랑 같은 회사 다니며 월급도 비슷해. 뭐가 문제야? 하며 제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인자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지만 이제껏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괜한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은 이 환경에 위축이 돼도 엄청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일단 식사를 하자며 식탁 다리가 부러질 듯이 준비해 놓은 어머님은 식사를 하시며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수정씨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버지는 타일이나 전기공사 하시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하고 계세요. 그래요. 건강은 하시고? 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아버지는 다리가 좀 편찮으세요. 걷기는 걸으시는데 약간 절뚝거리십니다. 고생 많으셨네, 수정씨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며 이렇게 수정씨 예쁘게 키우시느라. 우리 민재가 동정심이 많은 아이야. 성격이 착해서 예전부터 불쌍한 사람들 보면 울고 그랬어. 가시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계셨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엄청 좋은 분들이십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어긋나는 일 하신 적도 없고 선량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는 찰나 남자친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수정이 부모님 엄청 좋은 분들이셔. 수정이가 성격이 왜 좋은가 했더니 부모님을 꼭 닮았더라고. 엄마도 직접 보시면 아실 거야.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저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자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따라 나오는 남자친구에게는 나 오늘 혼자 돌아가고 싶으니 따라오지 말라고 하며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무시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왠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어땠냐고 묻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워버렸습니다. 부모님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더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이야기하자 하고 회사가 끝나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제 자기가 미안했다며 엄마가 사실 탐탁지 않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상관없다며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동정심이라시잖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오빠랑 결혼해? 난 우리 부모님 상처 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 정말 마음은 안 그러셔.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자, 응? 아니야, 오빠랑 우리 집 차이 많이 나. 기울어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본 적 없어. 나 어제 많이 생각했는데 나 안 할래.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 저희 부모님과 집안 사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돌려서 말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저희 부모님과 엮어서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제 부모님이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엄마가 자기 말을 꼭 들어줄 거라고 언젠가는 허락해 주실 거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자기만 믿으란 말을 하며 엄청 울면서 절 붙잡았어요. 억지로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제가 궁금하실 법도 하지만 그날까지도 별다른 물음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뭔가 다 알고 있으시다는 표정이었죠.
다음날 회사를 갈 때 엄마가 퉁퉁 부은 눈을 볼까봐 황급히 밥도 먹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니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이 작아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생생히 제 방으로 흘러 들어왔죠.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요량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정이 보아하니 인사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며칠째 저렇게 퉁퉁 불어있지. 왜? 부모님이 반대하시나? 우리 사는 꼴이 이래서? 그게 어머님이 반대를 좀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수정이 다녀간 이후로 저희 어머니도 생각이 많은지 며칠째 말이 없으세요. 알겠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당연히 수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저희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수정이 마음도 돌리고 싶은데 저 정말 수정이 마음 안 아프게 하면 살 자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도와주세요. 알았어. 내가 수정이랑 이야기해볼게. 자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 민재 오빠가 돌아가고 엄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누워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아픈 일이 있었어. 너는 어릴 때부터 속상한 일이 있으면 몇 날 며칠 이렇게 퉁퉁 불어있었어. 항상 엄마는 네 속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었지. 그런데 지금은 기다릴 상황이 아니네. 이야기해봐. 뭐가 수정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런 거야? 엄마, 그날 민재 오빠 어머니가 우리 집안 사정이랑 듣더니 민재 오빠가 원래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더라. 어려서부터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친다며. 그 얘기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 우리 없이 살았어도 남들한테 피해 끼치며 산 적 없잖아. 오히려 없어도 더 없는 사람 도우며 살았지. 나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러는 거 보고 자라서 항상 엄마가 자랑스러웠거든. 못 참겠더라고. 엄마랑 아빠를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민재랑 아주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괴로워. 오빠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부잣집 아들에 또 어머니는 내가 성에 안 차는 눈치고 오빠도 집에서 어머니랑 많이 싸우고 있나 봐. 또 그것도 딱 하고. 그런데 나 그 집안이랑 엮여서 엄마랑 아빠 상처받는다면 나 여기까지만 할래. 그러고 싶어. 후회 안 하겠어? 후회?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사는 게 그런 거잖아. 후회할 일도 생기고. 뭐 어쩌겠어. 알았어. 오늘은 푹 자 일단. 엄마는 저를 한번 안아주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오빠는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 아빠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아까 민재랑 나갔다. 민재가 낮에 와서는 함께 나가더라. 어디 갔는데 둘이? 민재는 자기 엄마가 네 엄마 만나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와서는 네 엄마 데려갔다. 네 엄마가 거절했는데 민재가 빌다시피 해서 둘이 나갔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화도 났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만약 오빠의 어머니가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어떻게 하나 열도 받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몰라요.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니 그 집 앞에서 두 분이 얼싸안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고요. 다가가 오빠의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저를 데리고 코너로 돌아가더니 오빠가 놀래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늘 자기도 엄마와 끝을 볼 생각으로 더 반대하시면 그냥 나와서 수정이와 살겠다고 하며 저희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안 될 일이라고 그건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자기는 죽어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본인이 한번 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만나보고도 아니다 싶으면 수정이랑 헤어지라고. 그래서 오빠가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모시고 왔더니 마침 외출하다 돌아오는 민재 오빠 어머니와 마주친 거래요. 그 후 상황은 이랬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가 놀래서 누구시냐며 물었대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와 저희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의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더랍니다. 어리둥절한 오빠는 혹시라도 어머님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지 몰라 기다리고만 있었답니다. 그 짧았던 정적이 오빠에게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대요. 그러다가 눈물이 담긴 눈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혹시 성함이 김정임입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 입에서 엄마의 이름이 나오더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마의 성함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남자친구의 엄마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의 입에서 명자? 라는 짧은 이름이 흘러나왔고, 갑자기 두 분은 마치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와락 얼싸안았답니다. 맞구나, 정임아. 너 정말 그대로다. 한눈에 알아보겠어, 내가. 명자야, 진짜 명자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얼싸안고 울고 계시다고. 어리둥절한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자 오빠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탁자에 둘러앉아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전에 두 분은 같은 학교를 다니셨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집이 가난하지만 항상 기죽지 않고 당당해서 친구들도 많고 유쾌한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오빠의 어머니의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유했던 집안이었던 터라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에는 늘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도 콩고물이 떨어질까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꼬였죠. 그런 모습은 참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나 봐요. 어머니는 집이 부유해 항상 자동차를 타고 등교를 하고 좋은 신발, 좋은 책가방, 그리고 좋은 학용품들을 늘 썼으니 말이죠. 맛있는 도시락 반찬들을 늘 싸오니 밥때가 되면 오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동그랗게 애들이 모였고, 그러면 오빠의 어머니는 그런 애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며 반찬을 2배로 싸서 다니곤 했답니다. 그럼 학급 동료들은 항상 네가 최고다 라며 그렇게 좋아했고요.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할아버님의 사업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손 쓸 틈도 없이 망하셨다고 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던데 정말 망하고 3일을 못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고 다니던 운동화며 학용품들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맛있는 반찬들을 싸올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자기를 시기 질투했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 약점을 잡아서 시어머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이 잘 살 때는 항상 비위를 맞춰주면서 잘 따르던 친구들이 집이 망하고 나니까 180도 변해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괴롭힘의 정도는 심해졌고 나중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면 책상이 없어지거나 위에 오물과 같은 것들이 묻어있어 자리에도 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답니다. 학교에서는 늘 괴롭힘을 당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항상 빚쟁이들이 집까지 따라와 난장판을 치고 그게 학교까지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학교에서는 놀림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맛있는 도시락 반찬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오빠의 어머니는 이제 집에 밥을 싸서 다닐 여력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굶기 일쑤였고, 늘 좋은 것만 하고 다녔던 분이 한순간에 밥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주변에서는 마치 좋은 구경을 한 것 마냥 배가 고픈 오빠의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밥을 먹기도 하고 한 입 줄 것처럼 먹고 싶냐며 대놓고 약 올리는 등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오빠의 어머니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답니다.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오빠의 어머니는 나쁜 마음을 먹고 가고 있었답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버리겠다고. 갑자기 변한 이 모든 상황이 어린 소녀에겐 견딜 수 없이 힘이 들었다고. 그런데 오빠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쯤 저희 어머니가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운동장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오빠의 어머니에게 도시락 가방을 들고 옆에 앉아서 말을 거셨답니다.
명자야,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다. 밥 같이 먹자. 내가 숟가락으로 먹을 테니 너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겠어. 아니,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배가 안 고파도 같이 먹자. 어차피 내 도시락은 반찬이 인기가 없어서 나도 늘 밥은 혼자 먹었거든. 혼자 먹는 밥보다 둘이 먹는 밥이 더 맛있잖아. 늘 친구가 많던 엄마가 착한 거짓말을 하며 다가오자 오빠의 어머니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젓가락을 받아들고 함께 운동장 의자에 앉아서 도시락을 드셨답니다. 명자야, 어제 너 학교 끝나고도 여기에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있는 걸 봤어. 너는 집에 가는 게 싫어? 나는 집에 가면 자꾸 빚쟁이들이 오고 엄마는 매일 울기만 해서 싫어. 학교도 싫고 다 싫어. 그래도 힘내자. 힘내서 살아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자, 맛있는 건 없지만 어서 먹고 기운 내자, 응? 그래, 고마워. 밥을 넘기는 오빠의 어머니의 눈은 촉촉해졌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을 친정 엄마는 오빠의 어머니의 밥까지 싸우며 늘 함께 운동장에서 도시락을 먹곤 했대요. 이렇게 모든 것에 마음 기댈 곳이 없었던 오빠의 어머니를 저희 엄마는 매일 학교 마치는 시간이면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터라 없는 형편에도 늘 넉넉하게 밥을 차려 꼭 저녁은 먹여서 돌려보내셨고 자고 가고 싶은 날이면 언제든지 자고 가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며 그날을 회상하며 엄청 우셨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세상에 없었을 거야. 명자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춘 거야? 나 진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잖아. 이렇게 저희 엄마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밥을 먹고 밝은 목소리로 내일 학교에서 보자는 말을 남긴 오빠의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집 앞에도 찾아갔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빚독촉에 못 이기던 오빠의 할아버지가 밤에 야반도주를 하셨고 그렇게 지방으로 가서 숨어 살게 된 오빠의 어머니는 연락을 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라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사셨다고 해요. 몇 번이고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빚쟁이들이 쫓아올 거라는 부모님의 말에 무서워서 하지 못하다 보니 나중에는 전화번호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며 언젠가 열심히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만 가지고 살아갔다고 해요. 지방에서 작게 사업을 다시 시작한 오빠의 할아버지는 사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는 덕분에 다행히도 다시 금방 번창하게 되었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부유하게 다시 살 수가 있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니 본인도 잊고 지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펑펑 우셨어요. 집이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연락이 오랫동안 끊긴 터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찾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첫사랑을 하게 되고 오빠의 어머니가 열렬히 사랑했던 그 남자는 가난했지만 근면 성실해서 그거 하나면 됐다며 오빠의 어머니는 뒷바라지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집이 부유해서 만나왔다는 걸 알게 되어서 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참을 홀로 지내다 부유한 오빠의 아버지를 만나서 남자친구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집이 썩 잘 살지 못한다는 말에 이제껏 돈이 없어져서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받은 트라우마와 돈 때문에 나를 사랑했던 남자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이 결혼은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정임이 너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나는 시간에 갇혀버리는 느낌이 들었어. 다시 그 소녀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겪은 아픔들이 다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네가 내 인생을 구제해준 기억까지. 너를 보고 나니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겪은 아픔이 싫다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미안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의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오빠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니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다 모인 거
상견례 해버리자 농담하시면서 말이죠. 일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저희 아빠까지 상견례 아닌 상견례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과 엄마와 시어머님의 관계를 듣던 아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심했었어. 내가 내 상처를 발톱으로 삼아서 너를 또 핥히었네. 그날 너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너그럽게 너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아가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사과하셨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되었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다 어머님이 준비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모아둔 돈을 양가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고 아버지 다리 불편하시니 편하게 타고 다닐 차 하나 사드리라고 해서 그 돈으로 아버지께 차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평생 버스만 타시던 분이라 차를 받으시고는 며칠째 입이 귀에 걸려 있으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차에 가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아이같이 좋아하십니다. 오랜 연애를 한 덕분에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 결혼 준비 기간에도 싸울 일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시어머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말씀을 하면서 늘 제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행복한 요즘이기도 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님은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자 사돈이 되셨고 예전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까지도 소녀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두 분이지만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 결혼도 무사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 저는 궁금해서 엄마와 둘이 있을 때 왜 그때 시어머님에게 먼저 다가갔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괴롭히는데 엄마는 시어머님을 챙겨준 거야? 그게 처음에는 밥 못 먹는 친구가 불쌍해서 밥이나 한 주걱 더 퍼서 도시락에 싸가서 나눠 먹자라는 마음이었어. 에휴, 괴롭히긴 왜 괴롭혀. 착한 애였는데. 누구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다 질투심이야 그거. 그런데 이야기해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마음도 잘 맞더라고.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던 거지. 그리고 저희 엄마가 늘 옆에 붙어있으니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애들은 모두 사라졌고 하마터면 크게 잘못되어 버릴 수 있었던 학창시절이 저희 엄마로 인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엄마도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그때 그 시절 절친한 친구라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할 것도 없이 시댁에서 모두 준비를 해주어서 식도 잘 올렸고 우여곡절 많았던 저의 결혼기가 모두 끝이 났네요. 요즘은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매일같이 연락하고 같이 놀러 다니시느라 바빠요. 엄마는 이제 건물 청소를 그만두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하셔서요.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좀 편히 살라면서 남은 인생 함께 즐기자는 말에 엄마는 두 번도 생각 안 하시고 예스 하셨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땐 듣지도 않으시더니요. 엄마는 지금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며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 간 것 같다며 말이죠. 시어머니도 집안이 망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고생하며 사셨고 저희 엄마도 그간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저와 남편이 양쪽 부모님께 효도할 일만 남았네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니 더욱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느낀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